몰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어떤 특정 행정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증을 하고자 만듭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문자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의하신 땡땡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접수해도 요건 미달로 심리에서 기각되므로 구제가 불가합니다. 행정심판은 구제 기준이 2016년부터 0.120, 2019년 6월 25일부터는 0.100% 이하 초범으로 강화되었으며, 행정소송도 단순 음주, 일반 사건은 0.120% 이하로 구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1년도 서울행정법원 운전면허 소송은 승소한 사건이 없으며 현재는 더욱 강화되었고, 판사가 심리함으로 까다롭고 0.120 초과 사건은 특수한 경우만 재량에 의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 문자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0.100%가 넘어가면 구제가 안 된다. 이는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마찬가지다. 2.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구제를 해준다. 3. 마치 되는 것처럼 속이는 업체가 많으니 조심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뉴스기사와 행정심판위원회 내부 공지사항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나름 근거를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만일 이 말이 잘못된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그 반증을 하는 사람은 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송범석이 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반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먼저 이 문자를 받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문자는요, 어떤 행정사 업체에 구제 문의를 하시면 그에 따라 답장이 오는데, 그 문자가 지금 앞서 보신 문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땡땡 행정사 업체의 원래 이름은 땡땡 행정심판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원래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이름에 행정사 사무소만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땡땡 행정심판이라고 하면 마치 국가기관 같거든요. 자, 실제로 보시죠. 보시면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은 면허 구제를 해주는 국가기관입니다. URL이 심판go.kr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하는 문자를 발송한 행정사 사무소의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업체 이름에 행정심판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또한 그 URL을 보시면 기가 막히게 비슷합니다. 맨 뒤에 go.kr이냐 NET냐 이 차이만 있어요. 비슷하게도 사용할 수 있지 그게 뭔 문제가 되냐고요?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국가기관이 저 문자를 보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됩니다. 국가기관이 보낸 거라면 그 말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 믿음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국가기관이 보낸 거라 착각을 하는 순간에요. 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일반 행정사 사무소가 국가기관처럼 보이니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해 조심하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2016년 9월 13일 당시 행정안전부 공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그 문자를 보낸 곳은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그 문자가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자는 국가기관이 문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농도에 대해서 따져보죠. 지금 앞 문자를 보시면 0.100%가 넘어가면 구제가 안 된다.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마찬가지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와 상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0.100%가 넘어가면 행정심판과 이의 신청은 안 되고 행정소송은 정해놓은 농도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구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저 문자는 행정심판은 구제가 안 된다는 건 둘 다 인정하는 거고, 다만 행정소송에서만 의견이 갈리는 거죠. 맞죠? 그럼 저는 행정소송에서 구제가 된다는 것을 증명만 하면 됩니다. 저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근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바로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판례에서 실제로 이 농도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아주 유명하고 매번 농도가 높아도 구제를 해줄 때 언급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영상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 기존 영상에 해당 부분을 보시죠. 대법원이 선언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판례는 사실상 판례법으로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대원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처음 보시는 입장에서는 내용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 이것은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로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별표 28을 보시면 면허 구제를 해줄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기준이 행정심판에서 유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심판의 기준과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너네 행정심판이나 이의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시행규칙 별표가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건 국민이나 판사의 판단까지 구속하는 건 아니야. 행정심판이나 이의 신청할 때에만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지, 판사의 판단은 너네 행정심판이나 이의 신청 기준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기준에 법원은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하나 아실 것은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 판사는 자유롭게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무엇인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보시면 농도가 0.100%를 넘으면 구제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나와 있는 규정은 행정심판과 이의 신청에서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은 우린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자, 정리를 해보죠. 행정심판과 이의 신청을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농도가 0.100%를 넘거나 또는 2번 이상 적발이 되면 절대로 구제가 안 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법원은 행정심판과 이의 신청 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농도가 높든 2번 이상 걸렸든 행정소송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증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말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자, 윤창호법 이후 사건입니다. 보시죠. 아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뭐라고 했죠? 2회 이상이면 구제 안 된다고 써 있었죠.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2회 이상 절대 구제 안 시켜준다고요.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행정소송입니다. 분명 써 있습니다. 2회 적발자라고요. 그리고 뭔가 특이한 사건이라 구제해준 것도 아닙니다. 경찰의 위법성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생계곤란으로 구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답 나왔습니다. 분명 행정심판과 이의 신청에서는 구제가 안 된다고 써 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구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까 대법원에서 우리는 그런 룰 적용 안 받아 라고 했죠. 그 말입니다. 지금 만일 그 룰 적용을 받을 거면 애초에 2회 이상이면 구제를 해주면 안 되는 거겠죠. 당연히 2회 이상이더라도 법원이 구제를 해주고자 한다면 농도가 0.100%가 넘어가도 법원이 구제를 해주고자 한다면 구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밝혀드렸습니다. 저는 왜 저런 문자를 보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야 봐봐 저 다 거짓말쟁이야, 다 사기꾼이야, 내가 한 말이 맞지, 우리는 진실해, 우리가 진짜야 라는 심리적 효과를 영업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다른 경쟁업체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만들면서 자신은 정말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렸습니다. 이제 누가 거짓말쟁이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